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만화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흐름 몇 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겉으로는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당장 위기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코인 시장 이야기라면서 왜 갑자기 달러 얘기를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코인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코인 자체의 재료보다 달러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결국은 달러로 사고 달러로 팔리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는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달러가 힘을 잃을 때는 그 돈이 다시 주식과 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에게 달러는 환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직은 피하려는 분위기냐를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려면 달러의 방향성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달러가 약세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보여요. 환율 1,500원 간다. 원화 가치 박살났다. 달러 초강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달러는 강한 거 아니에요? 약세라는 말이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준에서는 약해지는 조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그보다 더 약해졌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만 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은 누가 잘했고 누가 망했다는 성적표가 아니죠. 각 나라의 통화의 힘이 서로 비교되면서 균형을 맞추는 상대 가격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달러가 무너진다, 미국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고요. 같은 의미로 대한민국 망했다, 원하는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자 미 정부와 연준은 달러의 방향성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준 그리고 FOMC는 지금 시장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경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너무 빠르게 쏠리고 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연준의 말대로 돈이 너무 빠르게 한쪽으로 몰렸다가 또 너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환율이 갑자기 튀고 금리가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이고 자금이 특정 자산으로 과하게 몰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하루 거래액이 2025년 4월 기준 약 9.6조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3년 전보다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026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연준의 입장에서 이건 정신 나간 수준의 한쪽 편중이죠. 물론 시장에서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치 있는 산업은 돈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태되죠. 연준도 이건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개입하는 건 쏠림이 아니라 쏠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2025년에 역대 최대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일어났던 거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데이터상에서 사라졌죠. 연준은 이때 팔다리가 부러져가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연준은 지금 같은 시장에 일종의 PTSD가 있어요. 한쪽 시장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다른 쪽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작은 충격에도 연쇄청산과 도미노 붕괴가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죠. 2025년에 대규모 청산이 발생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다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금리를 내리면 터질 때 적어도 한 방에 터지지는 않거든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지금 돈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준은 작년에만 무려 3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나 싶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2026년 시장은 진짜 제대로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각인되었거든요. 뭐야? 시장이 흔들리네? 괜찮아.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서 구해주겠지. 걔들이 어떻게든 손을 써주겠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당장에 2025년 첫 금리 인하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역시 연준이야.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해줬냐면서 툴툴댔어요. 사람이란 게 이렇습니다. 무언가 혜택이 계속 주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달러는 약세다. 엔화도 약세다. 원화는 더 약세고요. 돈의 쏠림은 편중적이고 흐름도 너무 빠른데 그렇다고 금리 인하로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린다. 이게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연준은 최후의 안전판이지 상시 구제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터져나갈 때마다 도와주세요, 연준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돈은요? 제 주식은? 제 코인은 어떻게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이 망했다는 신호랑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공격적으로 벌릴 타이밍도 아니고 공포에 던질 타이밍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전략을 짜야 해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스템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불안정한 상태. 이 국면에서 제일 위험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제 무조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가 항상 이 구간에서 크게 다칩니다.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머리통이 터지죠. 그러니 이런 척박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딱 네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우선 레버리지는 무조건 줄이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 폭탄이에요. 지금 연준이 시장에서 속도를 문제 삼고 있는 국면에서 레버리지는 자폭 버튼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은 예측 게임이 아닙니다. 봐야 할 질문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코인의 가격을 보고 얼마 떨어졌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악재 이 정도면 생각보다 센데? 혹은 이것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깨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이것을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 현금은 패배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상태입니다. 공격적인 사람도 최소 40%의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무 빨리 사라지는 시장이죠. 즉,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떨어질 땐 못 사고 반등이 와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리스크 자산이 아니라 리트머스지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 가냐보다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충격에도 버틴다면 아직 시스템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비트코인이 먼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진짜 방어 모드를 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저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느냐보다 비트코인을 기준선으로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충격을 받아내고 있느냐는 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갈 여유가 있느냐를 보는 기준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악재에도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스템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버려야 할 국면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척박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보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어려워하는 경제의 모든 내용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